자, 이번 시간에는 이 디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고화질 이미지라든지 애니메이션 또는 뭐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 때 이 디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디거요. 마치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돋보기처럼 작동해서 화면의 영역을 그렇죠 분리해내거나 또는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니언 스킨, 엑스레이, 뭐 단면도,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하셔가지고 2D 이미지로 캡처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뭐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든지 그렇죠 이 원 내에서의 그림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 디거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디거를 표시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 디거에 디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뷰포트에서 스페이스바 또는 X 버튼 또는 컨트롤 D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보죠. 컴포즈에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거 있죠. 예제 파일 중에서 솔리드웍스로 만든 기어박스 안에 컨버터 파일 안에 이 파일 있죠. 요거를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D가 이겁니다. 이걸 누르셔가지고 표시되죠.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이 뷰포트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요. 스페이스바 눌러보시죠. D가 표시되죠. 스페이스바 없어지죠. 그렇죠? 이거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중심이 딱 안 맞습니다. 마우스 포인트에 있는 위치에 이게 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위치에 표시돼 버리죠. 그렇지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십자가 있죠. 커서가 있는 위치에 중심이 매칭되면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X키 눌러도 되죠. 컨트롤 D 눌러도 됩니다. 사라질 때는 또 다른 X 또 다른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가 좀 편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이거를 디거를 옮길 때는 요 테두리 갖다 대면 녹색이 되죠. 요럴 때 자꾸 끄시면 됩니다. 요쯤에 갖다 놓을까요?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는 이 반경 있죠. 디그의 반경은 요가 조정하시면 됩니다. 줄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현재 돋보기라고 그랬죠. 돋보기의 확대 축소 배열은 100에서 줄이면 원래 원본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통해서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방향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옮길 때는 요 테두리 잡고 끄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경 조정할 때는 요거 있죠. 요거를 잡고 끄는 거예요. 위아래로 또 끌지 마시고요. 그렇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확대 축소는 이 테두리 따라서 원본 크기 2배 확대된 거 100%죠. 100%면 그렇죠? 몇 퍼센트죠? 하여튼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배가 되나요? 참 그런데요. 100배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적당하게 이렇게 확대 축소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보기 좋게끔 배치하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그걸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죠.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도구 모음, 도구 보이기. 딱 누르니까 없던 게 8개가 뜨죠.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어니언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어니언이 양파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이쯤에 갖다 놓죠. 조금 줄여놓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요거 눌러보시죠. 양파 껍질 눌러놓고 요거 눌러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보이거나 일부분만 보이거나 그래서 한 커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니언 스킨 기능입니다. 두 번째 엑스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단층 촬영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코스트 처리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엑스레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엑스레이 사인 한번 네, 보시면 안 좋겠죠. 한번 보셨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절단면입니다. 절단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면 쳐보는 기능이에요. 자, 이쯤에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속을 확대해, 그렇죠? 단면 쳐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대 축소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확대 축소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대상의 중심점을 변경한다. 현재 중심점은 어디 있습니까? 요 십자가 있는 위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디그의 중심이 되는데, 현재 디그의 위치는 이쯤에 있는데, 실제 중심은 저는 이쪽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끌어다가 이쯤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쉽죠? 네. 다른 위치 갖다 놓고 싶다. 이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끌어다가 쭉 마우스를 누른 채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없애고 싶으면 다시 원래 디그가 있는 이 위치가 중심이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끌어다가 이 안쪽에 있죠. 안쪽에 갖다 놓고 손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죠. 이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치 찍어보죠. 그러다가 안쪽에 갖다 놓으면 안쪽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갖다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게 틀려지죠. 또 자, 갖다 놓는 위치에 상관없네요. 항상 지금 이 D가 있는 위치 있죠? 위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놔도 마찬가지고 여기 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어떻게 보면 사용 부분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이쯤에서 한번 보죠. 제가 엑스레이어 양파 껍질 한번 벗겨보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벗겨보죠. 덜 벗길까요? 이 정도 베어링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걸 한번 회전을 해보시죠.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게 틀려지죠. 그렇죠?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걸 돌리더라도 항상 이 상태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게 자물쇠를 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항상 어떻습니까? 심도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락을 잠그느냐, 그렇죠? 깊이 방향, 뎁스 디렉션을 잠글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모양을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양파 껍질 조금 더 벗겨볼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벗겨지네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볼까요? 그런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약간 틀리죠? 그렇죠? 이쪽에. 자, 뭐 한 이 정도 잡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림으로 캡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클릭해 보시죠. 그럼 이게 그림으로 캡처됩니다. 그런 다음에 옮겨 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다 보면 아시겠는데 이 그림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림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만들까 그거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죠. 자, 어느 쪽을 볼까요? 먼저 이 부분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박스를요. 그리고 기어 모양을, 기어 색상을 조금 바꾸죠. 좀 밝은 계열로 흰색으로 할까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기어 부분만 따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겠습니다. 좀 확대 축소해 볼까요? 조금 더 키우죠. 이렇게 안쪽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캡처 한번 해보시죠. 캡처했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너무 뿌옇다는 느낌이 들죠? 그거는 어떻게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만드냐 하면요. 고해상도 이미지 있죠. 여기서 너비에트 값이 다 틀립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나중에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픽셀 있죠. 요 값을 한 800으로 해보자.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확정이 되겠죠. 창을 닫고요. 똑같은 위치에 디거 한번 캡처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하고 얘보다 얘가 더 뿌여 보이죠. 그리고 좀 뭔가 화질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 이미지를 좀 더 키우면 한 4000 정도로 해볼까요? 엔터 창 닫으시고요. 같은 위치에서 디거를 캡처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선명도를 좀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비교해 봤으면 훨씬 더 얘보다는 얘가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따르게 조정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한 만 이렇게요 키워둔다고 해가지고 항상 화질이 더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화질이 개선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람 눈으로는 크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못 느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한 임의선에서 1024의 배수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이진법을 쓰죠. 2의 몇 성, 2의 10성, 그러면 1024 1024의 배수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뭐 3000, 4000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자, 화질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렌더링 타입에서 윤곽선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이렇게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시 숨길까요? 이 부분이 바디죠. 이 부분을 잠시 숨겨놓고 뭐 전체적으로 윤곽선의 굵기를 한 0.2 정도로 맞추고요. 배경도 자, 지금 바닥이 없으니까 바닥을 좀 보이게 해줘. 바닥을 좀 키워볼까요? 콜라보레이션에서 환경에서 바닥면 있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아마 충분히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테크닉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작업이 다양하게 됩니다. 바닥면에서 저 어디 있었죠? 바닥면에 이 색상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드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홈에서 디거 한번 캡처해보죠. 이렇게 캡처하면 이미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선명도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크기 조정은 여기 잡고 이렇게 크기 조정은요 찍고 여기서 이렇게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박스 보이게 한 다음에요 전체적인 렌더링 스타일을 외곽선과 함께 부드럽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요 부분만 따로 요 부분만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드를 사용자 정의로 하신 다음에 요 박스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윤곽선 이렇게 해놓으면 안쪽만 비쳐 보이게 되겠죠? 그것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거 있죠? 디거로 만든 결과물 있죠? 결과물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꺼내보죠. 이게 잘 안 꺼내오네요. 그렇죠? 어떤 애 잘 꺼내오다가 또 어떤 애 잘 안되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름입니다. 색상은 뭐죠? 전체적인 색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흰색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배경. 이 배경이란 건 뭐냐면 밑에 이것부터 보죠.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첨부 유형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원 존재 유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죠? 선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선 유형. 자, 알면 접점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진 팁 이렇게 표시하실 수도 있겠죠? 네.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꺼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르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또는 배치는 이거와 관계되어 있죠? expect 비율을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세로 같이 바뀌게 되어 있죠? 자, 이 값을 80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왜 안 바뀌나요? 지우고요. 80 엔터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가 됩니다. 대신 이건 안 건드려 좋겠죠?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 이 색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상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배경을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쪽으로 올 거냐? 뒤로 빠질 거냐? 요거 뭐라냐 이거 가리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액트가 가려지니까 이걸 뒤로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깊이 값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이 속성들이 다른 그 있죠. 이 저작에 사용되는 다른 그 뭐 이미지라든지 라벨은 거기에 있는 속성들까지 공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는데 어떤 콜라보레이션은 작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즈 얼린다는 얘기죠. F, R, E, E, Z, E 프리즈 얼린다. 고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끌어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프리즈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고정을 풀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택도 안 되는데. 콜라보레이션에서 패널 있죠. 얘를 선택하고 프리즈를 고정 안 함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플레이어에서만 고정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컴포저 플레이어에서만 고정이 되고 여기서는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활성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있죠? 요거 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또 뭐 있나요? 요거 한번 바꿔보시죠. 여러 가지로. 이건 어떻습니까? 이 그라데이션 효과 처리되지 않고 단색으로 처리되죠?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되죠? 네, 그런 것들도 잘 조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이런 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너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선으로.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하고 너비 적당히 주시고 선 유형 주시고요. 종료 굵은 화살표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잠시만요. 이 선을 따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 위치만 이거 움직일 수 있죠? 가운데 점을 못 넣고 저는 꺽쇠로 해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시죠? 예, 그런 모양 잘 기억하시면 화살표의 크기 다 잡을 수 있죠?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단일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선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느낌상 예, 그런 메뉴는 없는 것 같네요. 한번 찾아보시죠.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아크 툴팁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색상 뭐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곡률 요거 기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얘를 이 뒤로 빼버리고 좀 더 굵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단점이 뭡니까? 이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안 되죠. 예,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단색으로만 처리되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기울기 툴집 있죠. 되는데 곡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짭짤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 타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방형으로 할 거냐 그렇죠? 사용자로 해놓으면 타원이 뒤에 있는 게 이제 마스크에 따라서 다른 모양 다시 말하면 타원하고 사방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없음 말하면 그냥 디귿 다 이렇게 표시돼 버리죠. 이렇게요. 자, 저는 기본 타원형으로 해놓겠습니다. 이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두리 안 보이겠죠? 테두리를 활성화해 놓으면 되어 있고요. 불투명도 테두리요. 테두리 종류가 되어 있고 테두리 굵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잘 조정하면 상당히 예쁘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림자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자 활성화시켜 놓고 밑에 작업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종류의 그림자를 쓸 거냐 그래서 후광이냐 뭐냐 뭐 사용자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후광으로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의 거리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 어느 쪽 방향이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투명도 그 다음에 블러 효과 그래서 후광 효과 이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색깔을 못 바꾸네요. 그렇죠? 자, 뭐 이런 여러가지 모양을 통해서 디거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원천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 아이콘들의 의미 있죠. 의미를 먼저 이해해 놓으시고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예, 요 사용자 정의에서 윤곽선 부드럽게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다 윤곽선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일부분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홈에서 디거 적당한 위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경 잡고 양팔 껍질 이렇게 파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화질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이미지에서 너비 픽셀 값을 좀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잠시 키워놓을까요? 이 안에서도 이걸 뒤에 부분을 약간 숨기고요. 이 부분만 따로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렌더링해서 사용자 정의를 해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윤곽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어셈블리에서 기어가 어디 있죠? 스포기어 얘만 윤곽선 우선권 투명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갑자기 안 보입니다. 맞죠? 윤곽선 부드럽게 해볼까요? 제가 숨겼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일단은 창을 이 부분을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딕을 끄겠습니다. 아마 딕 하면서 제가 오니언 스케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 크게 줬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일단 이 부분 잡고 다시 한번 윤곽선 이렇게 맞추시고 이렇게 캡처하면 좀 더 독특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딕 안에 나타나는 그 결과 그림을 캡처했을 때 딕 안에 나타나는 모양이 약간 틀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딕을 활용하는 좀 더 다른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